야,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합니다. 햇살이 되게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요일 날 또 주간 정리한 시간 마련해 볼게요. 조금 제가 늦게 찍었는데 아침에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전히 주식을 해야 된다. AI 빅뱅에 충분히 타고 있고 버블을 즐기는 시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월 상당히 좋은 마무리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튀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시의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글로벌 비기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 잘 지냈어요. 다 좋게 나왔고, FMC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남았는 시간을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 될 수 있고, 자, 우리나라 차별화 한국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주 꼭지 시그널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꼭지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정말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슈팅 대중들이 다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수급도 문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만 미국은 충분히 기준을 잡고 계속 갈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수급주가 와요.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버블은 타고 있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대중의 반대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고 지금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우리 주도주나 대장포트를 들고 있는 그런 시기라 보시면 돼요. 혹시나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그 외에 대장주 안 샀는 분들도 앞으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또 살 게 있어요. 그 시기도 제가 우리 포드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FMC를 살짝 보충할 게 뭐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19년과 유사하다. 파월이 그랬어요. FMC 때. 이게 뭐가 유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지를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18년은 먼저 봐야 돼요. 지금 가장 기준인 이제 미국 금리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미국 금리를 잠깐 보면 이거 맞나? 그러네요. 지금 안 좋게 보는 분이나 작년 올해 계속 비관론에 있는 분들은 이런 높은 금리에 부러질 거야. 부러질 거야. 물론 부러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이 워낙 굵고 좁게 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차별하면 됩니다. 크게는 잘 잡아가고 있고 유동성이나 실적 장세로 좁혀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1970년에 오일 쇼크 왔어요. 오일 쇼크 왔으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0몇 프로 올립니다. 자, 미국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올렸는데 그때 이제 아스번즈랑 연준 위원, 지금 파월 같은 그런 직책에 있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있어. 그래서 금리 낮춰라. 낮췄어요. 낮췄는데 물론 그분이 되긴 했지만 물가가 다시 치솟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물가가 이것들이 기준금리가 20% 넘어가요. 지금 이게 미국 기준금리 살짝 다른 거긴 한데 17%, 20%를 겪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그 1980년대 중동 오일 쇼크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잘못 잡고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금리를 못 내릴 거야. 중동의 오일 쇼크 같은 이런 게 물가가 한 번 더 덮칠 거야. 이렇게 하는 분 계시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강합니까? 미국만 강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돈이 몰리는 거지.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정신은 왔다 갔다 하지만 안 강해요. 미국도 연착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로 올리는 그런 시기를 걱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WTI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비관론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믿는 게 좋으시고, 자, 잠깐 놓쳐보면 2018년에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올리다가 내렸을 때가 언제냐면 2019년 7월입니다. 그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2018년에 4분기 때 금리 올리면서 트럼프랑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장도 박살이 났습니다. 이걸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림을 좀 먼저 그어놨는데 요때예요. 보면 정시가 계속 잘 올라갔죠. 항상 미국은 우상향하고 빠져봐 2, 3주인데 쭉 올라가다가 2018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달에 급락을 해요. 25% 급락합니다. 이때도 사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요구하고 파월은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 박살나니까 이때 피벗, 그때 이제 금리 피벗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스탠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피벗을 하고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하니까 정시는 올라가요. 실제로 금리는 언제 내렸죠? 2019년 7월에 내렸습니다. 자, 7월은 내리고 한 2, 3주 빠졌죠. 이렇게 작게 껴놓은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2018년에 4분기에 빠졌던 거는
2022년에 다 빠진 거야. 2022년에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가 높은 데서 내리는 지금은 금리 안 올릴 거야 하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금리를 내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제가 6월달 전후로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살짝 빠진 거는 기술적으로 전고점 부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전고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오지 마시고 실제 금리 내렸던 2019년 7월처럼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살짝 조심하는 구간을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2019년에 뭐 피봇을 하고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러고 자 6월이 보면 이제 3월 20일 FOMC 끝났고 4월은 없습니다. 4월은 없고 5월 달에 5월이 며칠이죠?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인데 일단 볼까? 자 5월 1일 날 금리는 동결이에요. 동결 확률이 90%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5월 달에 뭐냐면 QT를 살짝 축소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QT가 뭐였냐?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에 코로나 때잖아요. 연준의 자산이야. 연준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보시면 연준이 지금 그때 4조 달러 있던 게 9조 달러까지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천조 되죠. 7천조 원. 7천조 원을 풀면서 6천조 7천조 풀면서 정시 버블과 인플레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QT, 양적을 완화하는 게 QE라고 양적 축소하는 걸 돈을 덜 풀어서 걷어들이는 걸 QT라 해요. 타이트닝. 그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나 금리를 올리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폭을 줄인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재정에서 행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나름 이동적 장세를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금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기준되는 연준도 타이트닝을 줄인다는 얘기는 정시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월 달에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게 되면 살짝 정시 약화처럼 빨릴 수 있지만 4월 달, 5월 달도 QT 축소까지 한다? 장 들어갈 수 있어요. 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항상 제가 주식을 오르고 빠지고 정도나 속도 말씀드릴 때 많이 빠지면 더 올라요. 많이 오르면 더 빠집니다. 2021년처럼. 그런 흐름대로 봤을 때 6월달에 살짝 조심하기 전에 5월달, 4월달, 4월달, 5월달이 QT 축소의 기대 때문에 한번 튈 수도 있어요. 지금 주도주 기준으로.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살짝 뭐 4월달 총선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준상 FOMC를 봤을 때는 파월이 말하는 거나 제가 보는 면에서는 4월달, 5월달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5월달에 뭐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5월 20일경에. 거기에 대한 기대까지 붙으면 주도주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엔비디아가 뭐 1000달러 넘을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이크론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갈지도 갈 것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2, 3개월의 짧은 시황, 짧은 건 아니죠. 되게 중요한 시황인데 말씀을 살짝 FOMC 보충해 드렸습니다. 자, 그 위에 살짝 빠졌다. 또 11월까지 또 가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든 뭐든 우리 종목을 찾아야 되는 흐름에서는 살짝 요 5월달, 6월달 올랐다가 6월달 살짝 조심하자. 그런 면에 제 이론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죠. 자, 지금 보면 제가 단타도 별로 안 치고 갖고 있는 종목이 막 슈팅되는 게 없다 보니까 포트 유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계속 앞에 말씀드렸던 어닝 밸류 기준으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의 확상으로 보면 되는데 한국은 수급이 좀 돌아야 돼. 자, 왜 못 도느냐를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작년 11월 이후에 개인들이 10수조를 팔았어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런 쪽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죠? 엄청 샀죠. 실제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빅피처보다 빠져도 괜찮다 하다가 지금 2월 달에 밸류업도 올라가다 치고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때문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이때 산테를 냈을 때, 이 2달 동안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개인은 팔고, 그래서 요번에도 밸류업 때 개인들 팔고, 요번에 삼성전자 오를 때도 개인 팔고, 요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칠 때 이틀 동안 3조나 팔았어요. 이때 10몇 조나 팔고, 몇 조 팔고 계속 파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개인들이 삼전 하이닉스 밸류 팔았으니까 종목 장세로 팡 작년에 상반기처럼 2차 전지 같은 걸 막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탁금이 안 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코인 쪽으로 사실 일부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 안 좋은 거 아니야? 미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물론 미국은 기준으로 보고 제가 아까 말했던 월에 대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삼전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수급이 작년에 뭐 대장주 나오고 작년에 11, 12월 달에도 수급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에코프로, 머티나 제주반도체 올해 초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대장주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그 대장주가 우리 갖고 있는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급 파워가 팡 안 튀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모멘텀 템백은 우리나라가 특장점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만들 수 있다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세밀하지만 되게 중요한 어떤 시황이고요.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금 정치나 금리나 어닝 밸류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은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팔았던 애들이 개인분들이 미국과 거의들어 갔지만 결국은 또 우리나라에서 대장주가 나오면 또 올라가요. 이걸 사실 기다리면서 저는 포트를 짜고 예전과 다른 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결국 우리 바벨 전략이 정답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섹터와 테마 한번 제대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보충 설명 살짝 드린 겁니다. 자, 반도체는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제 주간에도 너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같은 거 중구본 안 하겠습니다. 그냥 AI 빅뱅 확장 시대고 한국 반도체 시대 왔고 3전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중소형주나 종목 장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해는 분명히 이쪽을 투자하고 계셔야 되고 작년 연간 시황 때인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2000년부터 왔었잖아요. 그러면 암만 경기가 전 세계가 조금 연착륙 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은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늦게 갔다 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좋다 하지만 마이크론과 뭐 커플링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최소 2년 가요. 작년에 올랐잖아요. 하반기부터. 삼전이 그죠. 외국인 사면서 이제 올라간다 보는 거예요. 이제 올라간다. 연간으로 봤을 때 최소 반도체 사이클은 2년에서 4년 갑니다. 최소 2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을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꼭 중요한 대장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뭐 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GTC 설명 많이 드리고 삼전이 급등한 이유, HBM, 전선 황제, AI 빅뱅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다 안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HBM 테스트 하고 있는데 결국 하겠죠. 기대 오르더라도 하이닉스는 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한다. 뭐 삼전이 하겠다. 하이닉스는 하고 있다니까요. 하이닉스가 제일 좋다니까요. 그 뒤에 또 한미반도체가 또 좋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흐름이 마이크론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과 항상 커플링 됩니다.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월달 5월달까지 QT까지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5월달 실적 나오기 전에 970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라 유지하시면 돼요. 종목 확산도 기대하고요. 이런 게 진짜 보면은 주도 주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슴이 뛰는 얘기죠. 정말로. 이번 주 나왔던 부분 중 이런 게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를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2008년, 7년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이분들 스타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들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골삭, SC라 그러는데 좀 질러. 좀 많이 지르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들은 좋을 때는 막 더 좋다, 안 좋을 때는 더 나쁘다, 왔다 갔다 심하다는 감안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엔비디아, TSMC, 이제 하이닉스, 이제 코어스의 워스하는 한미반도체 이게 메인 글로벌에 대한 지금 HBM 그 하드웨어를 그 가장 좋게 보는 메인스트림이잖아요. TSMC의 코어스가 캐파라는 게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이게 엔비디아랑 TSMC가 물량 줄래 말래 막 서로 밀당도 있어요. 당연히 만들면 다 팔리는 부분이지만 워낙 또 많이 만들어 놨다가 뒤에 뭐 1년에도 몇 개월 뒤에 꺾이면 TSMC가 또 재고 쌓을 수도 있잖아. 이 반도체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AI 빅뱅은 아주 큰 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넘겨야 돼요. 대폭 상향을 하게 되면 그 뒤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같이 올려야 됩니다. 같이 올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엔비디아 말고 AI 칩, 삼정 관련 소부장 뭐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소프트웨어든 국가별 산업별로 확장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지금 가장 메인은 이쪽이니까 요게 어젠가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TSMC 목표가를 760에서 975로 한 3-40% 올렸어요. 한 40% 올린 거죠. 이런 거 되게 좋은 흐름이니까 반도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자, 바이오는 지금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흐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삼천당 제약이 장 끝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투심을 좋게 만들어요. 투심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개인들이 돈 들고 삽니다. 우리 삼천당 제약은 계속 보던 종목이었는데 뭐 팡팡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올랐다 빠졌다 했어요. 사실 이것도 페이크죠. 갑자기 금요일 날 확 급락했단 말이에요. 확 급락했어요. HLB처럼 그때. 그리고 이게 끝났는데 그 장 끝나고 나서 되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이 이게 주식 급등할 소식이에요.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바이오 쪽에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비보존을 제가 좀 됐죠. 소액 용돈으로 중장투 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바이오 내에서는 예전처럼 기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 애로가 되든 마일스톤이 들어오든 계약을 하든 엄청 큰 규모의 돈이 생겨야 돼요. 알테오젠처럼. 근데 지금 비보존은 임상 3상을 글로벌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상품으로 한 달에 사고 있지만 큰 게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총 열리거든요. 주총 열리고 흐름이 좀 보이면 이거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은 조금 사놓은 거죠. 사놓고 들어오면은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작은 바이오 포트라 보시면 됩니다. 잘 언급을 다 드렸고요. 자, 로봇은 제가 4월 전에 총선 전에 현금 마련할 수 있는 테마로 보고 두산 로봇이랑 레인보우를 살짝 팔아놨지 않습니까? 두산 로봇도 저희가 매매를 워낙 많이 했던 건데 작년에 워낙 수익도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지금 이제 7만 원대부터 7만 초반 중반 이번에 9만 3천 원에 반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10만 원 전에 본다 그랬는데 아직 MSCI 수급 약발이 좀 안 막혀요. 엔캔도 좀 약한 편이고 어쨌든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은 AI 빅뱅의 가장 주된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 뉴스는 로봇이 더 많습니다. 자, 테슬라 말씀드리면서 성장 동력 키우에서 옵티머스 얘기도 드렸고 GTC에서 지금 그 그루트, 아임 그루트 그 젠순왕 얘기했던 이게 또 엄청나게 큰 파급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또 막 급등하고 했잖아요. 자, 그런 면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요. 레인보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 팔아놓고 추가 20만 원 올랐다가 한방 매물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20만 원 시도하는 흐름 나올 거라 보니까 다음 주 같이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작은 로봇이 막 치고 오르는데 등락이 너무 심하고 작은 거예요. 우리 쪽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네요. 옵티머스의 생산 공정 투입이 임박하다. 야, 휴머노이드가 제 생각보다 더 빠른 건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게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테슬라 얘기도 드렸고 뭐 바닥 밴드를 만들지만 성장 어닝 정책이 살짝 후퇴했습니다. 이것도 정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대놓고 때리잖아요. 그린 산업 대놓고 때리고 뭐 디트로이트나 자동차 내연기관 키우다 보니까 전기차를 계속 안 좋게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고 바이든도 오히려 전기차 키운다. 작년 IRS 관련도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스텝을 살짝 미뤘습니다. 알죠? 유럽과 전기차 감속했어요. 대신에 중국은 엄청 치킨 게임 하면서 가격 저가 경쟁을 무기로 계속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또 막 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대선 전에는 조금은 정치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밑에서 수급적으로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들은 흐름은 바닥 밴드는 맞는데 올라올 때마다는 비중을 줄이는 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중국산 모델 제일 잘 팔리는 게 모델 Y예요. 그걸 생산 축소한다는 뉴스하면서 2-3% 떨어진 부분인데 어쨌든 바닥 밴드입니다. 뭐 이번 주는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종목 매매 있는 거 잠깐 볼게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종목 매매는 레인보우 파는 것밖에 없네요. 레인보우도 계속 행보하는 중이었는데 한번 뿅 쳤을 때 20만 원 돌파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19만 3천 원
맞나? 19만 3천원, 19만 5천원. 요때 한번 절반 팔았습니다. 나머지 들고 있는 거는 또 익절하면 되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포트를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중기는 원래 저희가 말씀드릴 때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봐요. 작년 초에 중기를 그냥 50% 2차전지 막 사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반도체랑 AI 쪽으로 바꿔놓은 상태고, 작년 하반기 말부터 엔비디아는 500불 이하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950불에서 20% 정도 팔고 나머지 들고 있는 상태고, 하닉스도 똑같이 중기로 2차전지 팔고 넘어와서 11만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시가 13만원이에요. 13만원 이하에서 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얼마 전까지 이거 없는 사람들은 전자를 꼭 사자 해서 72,800원 가격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중기주는 3개 정도가 공식으로 갖고 있다. 8만원 살짝 걸려요. 바로 못 갈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자, 단기는 보면 제가 수일이나 수주를 봐요. 예전에 뭐 단타 치고 하면 상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뜸한 게 계속 개인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집약이 안 되고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살짝 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돌아온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단기로 보는 지금 대장주 찾는 포트 내에서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HPSP,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레오켄바이오, 메인은 이쪽이죠.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이고, 로보테마는 두산로봇과 레인보우식스, 요건 있는 거 반씩 익절했습니다. 나머지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상태로 4월 총선을 살짝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비중은 뭐 어쨌든 이건 개인별로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한 20% 내 정도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기는 원래 단기랑 따로 해요. 원래 따로 합니다. 원래 계좌를 따로 하는 게 정석인데, 자, 중기라는 게 사실은 작년에 뭐 2차전지 있었지만 지수 같은 게 있었잖아요. 1630. 작년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한 50% 수익 나요. 그렇게 또 1년 단위로 중기를 끊어가고, 자, 올해 11월까지 대선 끝나면 내년 안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올해 1년 기준으로 보고 대선 이후에 또 상을 보고 AI 빅뱅이 좋아지면 2025년 내년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 나는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단합니까? 그죠? 지금 올해만 기준으로 저는 중기 포트, 단기 포트로 바벨을 들고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타도 할 거예요. 시장 개인만 돌면 또 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전후 총선으로 한 20% 내외, 또 6월 달에 미국 금리나 할 때 되면 한 20-30% 정도, 그렇게 했다가 흐름 보고 다시 살 거죠. 현금은 장은 11월까지 흐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비중으로 우린 포트를 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말씀드릴 게 요거 있어요. 12630. 제가 이제 올해는 지수보다 종목이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까지 반도체나 레벨업 되면 좋았고, 제가 올랐을 때 지수 기준 갔을 때 좀 익절을 다 했습니다. 하고 빠졌을 때 물어보면 이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다. 그 지난주 7만원대 초반 2천원 있었을 때 삼성전자 들고 가는 게 낫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근데 올해는 물론 제가 지수보다 종목이다 보니까 900선 근처 왔을 때 근처부터는 계속 조금씩 분할 익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기본 시황이고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코스닥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61260이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영 올해 안 좋아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원래 1200원대까지 작년에 갔다가 참 그 1300원, 1400원 갔다가 이때 1400원 막 갔을 때 같은데, 그때 2022년입니다. 초였고 1200원 초까지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우리나라 환율 떨어질 땐 얘들은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1300원 중반 때부터 항상 기회를 줬는데 지금 비슷하잖아요. 1330원, 40원 대니까. 지금 달러가 강해요. 원래 우리나라 반도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엔화다, 그다음 딴 데 금리 인하 때문에 유로나 그 스위스 프랑이나 딴 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하고, 자, 빅테크로 전 세계 돈이 다 몰립니다. 세계 뭐가 몰리고 금리나 쉽게 안 되다 보니까 달러가 예상보다 살짝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다 보니 지금 요새 근래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만 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1300원 중후반에 싼 거죠. 싼 거는 맞지만 일단 이 지수 ETF는 작년에 했던 전략에서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투자 얘기를 드릴 때 오늘은 뭘 적어놨냐? 자, 3월달 월봉을 한번 얘기 드렸어요. 3월달 월봉. 월봉이 항상 월초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한번 느낌 보시면 이 월봉을 보시면 이 지수의 어떤 느낌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뭐 꼬리 달고 이게 뭐 별형이다 모형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결국 사람 심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리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가 아니라 빅머니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투자하실 때는 일반 대중이나 이쪽 흐름보다 이 빅머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보면은 지금 2달 동안 올해 3월달 초에 좋아서 반도체랑 밸류업이다 확산돼서 올라갔잖아요. 2달째 오르고 난 다음에 추세가 되게 좋다. 다음 달 빠진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월봉이나 주봉 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주봉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했던 이평이 이렇게 겹쳐 있다가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흐름이 되게 좋다니까요. 빠지면 또 사야 된다니까요. 4월달에 살짝 조심한다지만 추세가 꺾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기로 보는 포트가 있으니까 살짝 조심하더라도 꾸준히 좋습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금리 인하기 전까지도 미국을 좋게 보는 흐름이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런 건 있죠. 시기별로 주도주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 1월부터 7월까지는 2차전지였고 요거는 뭐냐면 엔캔과 신성델타테크. 제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잘 안 하는데 장이 안 좋거나 조정받을 때는 또 단기 수급이 들어가서 몰리는 것들이 있어요. 신성델타테크는 사실 작년도 막 엄청 올랐잖아요. 장이 오를 때 우리 그 8월부터 장 조정받을 때 이때도 올랐고 그 다음 1월달에 조정받았잖아요. 이때도 올랐습니다. 2월달 밸류업 할 때도 얘는 돈을 올렸는데 이미 저는 끝났다 보기 때문에 안 한다 말씀드렸지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막 찾는 분도 계시죠. 물론 진짜 빠르고 매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수급적 그럴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초기나 초보자 하시는 분들은 장이 좋을 때도 먹고 안 좋을 때도 먹고 이게 안 돼요 솔직히. 그 급이 사실 그게 약 욕심이기 때문에 추세가 안 좋을 때 이걸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을 보고 시장가 볼 때 시장이 쉴 때는 원래 같이 쉬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 원칙이고 정석이고 엔캠 왜 말씀드렸냐면 엔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인데 나쁘기는 않지만 수급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얘도 사실 1월달 조정받을 때 많이 올랐어요. 2월달에 피날레 치고 MSCI 편입받을 수 있는 기대주인데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반도체가 좋고 할 때 3월달 떨어져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반등은 줄 수 있는데 이런 흐름처럼 장이 좋을 때 주도주를 찾는 게 원칙이지 안 좋을 때 강한 종목, 시장이 반환한 종목은 웬만한 초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장 좋을 때도 먹고 안 좋을 때도 먹고 거의 부진하다기보다는 안 맞다 보면 한번 틀어지면 완전히 포트 꼬여버려요.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보면 제가 안 좋을 때도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초보자들은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좀 쉬면 돼요. 참으면 됩니다. 주식은 열심히 막 한다 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 노동 소득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 때 많이 하고 많이 벌고 안 하고 쉬거나 할 때는 조심하고 줄이고 쉬고 이게 투자의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도 한번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FMC에게 드렸던 부분은 한번 제 예상 시황이긴 하지만 물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5월달에 슈팅이 나와야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5월달 슈팅이 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에 조정폭도 적은 겁니다. 항상 그런 정도와 강도를 보셔야 돼요. 자, 주도주에서 계속 기준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금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한번 다녀보시고 리프레시한 이후에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